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24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2.05% 하락한 95,4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분틱으로 보시면 이렇게 동시효과 때 한 번씩 이렇게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동시효과 때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좀 약할 때 모습이 HLB는 동시효과 때 좀 더 밀리는 모습인데, HLB는 잠시 후에 일단 보고 오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장부터 잠깐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오늘 제가 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원래 선 긋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글쎄요, 선 하나가 뭐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뭐한데요.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지가 잘 돼요. 지지가 잘 되는 선이 있다가 이렇게 지지가 잘 되는 이런 라인이 있죠. 근데 이렇게 잘 지지가 되다가 이게 한번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저항으로 바뀌어요. 또 저항으로 바뀌다가 올라가면 이게 다시 지지로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그리고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 단기 저항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라인이 아마 지지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려봤고요. 코스닥은 크게 보시면 이 라인이 620 정도 돼 보입니다. 620, 뭐 더 낮게 와서는 21선까지 보셔서 600 라인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했다가 재차 상승하려는 모멘텀은 사실은 좀 적죠. 그래서 기간 조정에 좀 돌입을 했고요. 단기 좀 고점이다 싶으니까 시장이 눌리는 모습이에요. 일단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뉴스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글로벌 시장은 일단 코로나가 잡혀야 돼요. 코로나가 잡히기 위해서는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이 돼야 되는 거고요. 코로나 치료제 지금 가장 많이 근접한 게, 가장 빠른 게 렘데시비르겠죠. 근데 WHO에서 렘데시비르 부정적인 뉴스를 보시면, WHO에서는 부정적인 렘데시비르의 부실한 효능에 대해서 기재를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길리어드 측에서 발표를 했어요. 지난주에 중국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 환자 수가 모집이 미달돼서 유의미한 통계적 가치를 보이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임상을 종료하겠다라는 걸 지난주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거를 WHO에서 올렸어요. 올려서 길리어드 측에 사전 뭐 조율 없이 이렇게 올렸다가 즉각 삭제를 했다. 그리고 길리어드는 즉각 반박을 했죠. 그거 뭐 무의미한 통계적인 자료를 왜 올리느냐라고 해서 시장은 어저께 이런 노이즈로 인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일단 좀 이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길리어드 측은 렘데시비르 이번에 중증 환자 그리고 경증 환자 시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건데, 중증 환자는 이번 달 말, 그다음에 경증 환자는 다음 달, 이렇게 돼 있는데, 설사 렘데시비르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 치료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요, 현재로서는 렘데시비르가 가장 먼저 와 있는 건 맞지만, 그 외에 여러 치료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 치료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약 7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렘데시비르가 만약에 안 돼서라도, 치료제가 안 나와서 뭐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유행할 거냐, 우린 치료제 없이 이 세상이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 치료제가 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이거는 주식시장이 계속 나올 노이즈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치료제는 계속해서 나오니까 글쎄 뭐 주식이 단기 고점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 시장에서 알아야 될 게, 글쎄 때도 그랬는데 3일 전에 그랬죠.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 이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오늘도 나왔고 3일 전에 나왔고, 그래서 시장이 흔들렸고, 어저께 또 시장이 끝나고 또 건강 이상설이 나왔는데, 단기 고점에서 계속 이런 시그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승이 없을 때, 뭐 하락의 빌미를 잡을 때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분명히 이상이 있긴 있나 봅니다. 정상적인 활동은 일단 당장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약간 헛웃음 지은 이유가, 주식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뉴스, 첫 번째 렘데시비르 가장 앞선 치료제 소식,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 이렇게 큰 변동성을 줄 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지금 시장을 이끄는 변수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크게 보시면 낮게 보시면 코스닥은 600 정도 라인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21선으로 라인으로 보여지고요. 큰 선에서는 이 선이 정말 신뢰성이 그렇게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뭐 과거치를 보시니까 잘 지지가 되는 모습이네요. 이 라인이. 이렇게 시장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는 H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B도 제가 선을 하나 그어봤어요. 나름 좀 맞더라고요. 보시면 그동안 강력하게 지지됐던 라인이 10만원 초반 이 정도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때도 잘 지지가 잘 됐고요. 이 당시 때도 지지가 잘 됐고요. 이 당시 때는 지지가 한번 무너지니까 요게 저항이었어요. 요게 단기 저항으로 이번에도 또 저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항을 돌파하면 다시 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라인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뭐 살짝 무너진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서도요, 크게 보시면 요 단기 박스권 하단부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날이었죠. 화요일날 요날 5일선을 이탈을 하면서 이 전까지는 그래도 재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졌는데 이날 이탈을 하면서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 그러면서 이제 5일선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서 이제는 지지 여부가 중요한 모습, 지지가 되면서 다시 재차 방향성을 보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뉴스가 나왔죠. LB 뉴스가 나왔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용밑과 브레인센터를 설립하겠다. 연내 뇌종양 임상 이상을 완료를 하겠다. 이 얘기도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거고, 뇌종양 임상 이상 완료가 올해 목표치였죠. 그래서 올해 애로를 하든지 곧장 혁신 신약으로 NDA 신청을 하든지 그 얘기였는데 살펴보도록 하죠. HLB가 이민용밑과 공동으로 서울에 브레인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다. 그래서 이민용밑이 현재 임상 중인 IT1 1000, 이게 이제 교모세포증이죠. 여기 뇌종양 임상, 올 연말에 발표되는 거예요. 임상 이상. 그래서 아시아 지역 환자들에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HLB 관계자는 이미 뇌종양 임상 결과에 대한 긍정적 확신과 이를 상업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초기 인수 작업 때부터 논의가 되었던 것이라며, 이는 HLB 가치를 확대함과 동시에 이게 이제 키워드인 것 같아요. HLB를 중심으로 한 주요 바이오 기업 자회사 및 관계사들과 본격적인 협업이 가시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HBS, HLB 바이오 시스템, HBS, 그래서 본격적인 협업, LB, 엘생, 넥사의 단디바이오, 나노젠, 이민요믹, 엘레바, 모든 기업이 각기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을 활용해서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협업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의 브레인센터의 설립은 HLB 그룹의 가치가 좀 더 증대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런 뉴스를 낸 이유가 살펴보시면 사실 4월 30일 날 LB가 지난주에 단기 차입금을 빌렸잖아요. 600억 빌려서 350억은 이제 여기 인수 자금으로 들어갈 텐데 그게 이제 4월 30일이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HLB 컨소시엄은 이민요믹 테라피틱스의 보통주 47.6%를 취득하여 단일 최대 주주가 되었고 5명의 HLB 측 이사진이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총 51% 지분을 획득을 하는 거죠. 우호 지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민요믹은 이런 투자 자금을 교모세포증, 좀 전에 뇌종양이요, 그리고 백신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 진행, 그리고 코로나 백신 개발에 쓰일 것이다 라고 이민요믹 측에서 발표를 했고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 내 뇌종양 임상 이상을 완료한 후 혁신 지정을 통해 곧바로 상업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전에는 애로 얘기도 나왔었는데 애로 대신은 곧장 상업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렇게 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있을 이민요믹 대금 지급과 연관을 해서 이런 뉴스를 낸 것 같아요. 자, 그와 더불어서 오늘 넥사에서도 뉴스가 나왔는데요. 진 회장이 그동안 넥사 지분 늘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추론을 해본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진 회장이 공격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넥사가 바이오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넥사가 이민요믹 지분을 취득을 했죠. 그래서 이민요믹은 신약 개발 기업으로 알레르기 항양제,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했지만 교모세포증 미국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이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코로나19 백신도 개발하고 있다. 진 회장이 지금 최근 넥사의 지분을 늘리고 있는데 8.35%까지 지분율이 상승을 했고 이는 HLB가 지금 현재 9.23% 지분을 들고 있는데 그거와 비슷한 수준이다. 증권업계는 진 회장이 넥사의 지분을 충분히 늘린 만큼 이번 이민요믹 주식 취득을 시작으로 LB그룹과의 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좀 전에도 LB 거 말씀을 드리면서 HBS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LB가 갖고 있는 바이오 시스템,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넥사의 자회사 단디바이오도 이렇게 협업을 본격화할 것이다. 그래서 이민요믹의 우호 지분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넥사의 바이오 회사는 단디바이오, 자회사인 단디바이오, 그리고 협력회사인 나노젠, 베트남에 투자한 신약 개발 및 바이오 시밀러 전문기업 나노젠을 통해 바이오 산업을 하고 있다. 넥사는요, 단디바이오와 나노젠이 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키워드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민요믹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면 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잘못 쓴 것 같고요. 치료제가 아니라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하면인 것 같아요. 여기는 기자 잘못 쓴 것 같아요. 이민요믹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나노젠을 통해 생산한 뒤 아세안 국가에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사실은 결론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LB, 엘생, 넥사, 주요 바이오 기업, 한국에 있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민요믹 테라피틱스와 협업을 위해서 한국의 서울에 브레인센터를 오늘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넥사를 지분을 취득한 거는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글쎄요, 나노젠을 통해 뭐 이런 공급망을 확충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아세안 쪽도 생산 기지를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큰 그림에서 오늘 뉴스를 보내준 것 같아요. 넥사 쪽도 그렇고 LB 쪽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건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회사에서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 같고요. 주가로만 보시면 일단 여기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지 여부가 중요해 보이고, 다시 한번 거래가 붙어서 전형적인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할 거는 전형적으로 여기 11만 원 정도를 돌파를 한다면, 거래가 붙고 돌파를 한다면 그때 좀 상승력 있게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이전에는 아마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쎄요, 오늘 이렇게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래도 LB는 하나씩 절차대로,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지분 취득을 했을 때는 분명히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당장은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에서 답답한데, 글쎄요, 오늘 나온 뉴스를 보고 좀 더 미래를 그려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엔 더 좋은 소식으로 더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